해외 선물 따라잡기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소담 트레이더 자문역 연결하겠습니다. 네, 자문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짚어주시죠. 예, 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표와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마르 드라기 총재가 이제 그 22 통화정책 회의 끝나고서 이제 그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요. 22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나왔던 그 우리 시각으로 9시 45분쯤에 금리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좀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예금금리만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에 대한 그 기간도 좀 연장을 하면서 그 규모까지도 좀 확대를 바랬던 시장의 좀 바람에 약간 엇나가게 양적 완화의 기간 자체는 연장하긴 했지만은 규모를 누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유로의 강세를 보여줬던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의 그 드라기 총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이 바로 한 시간 만에 뒤집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매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굉장히 중요했던 지표들, 예를 들면 뭐 신지구 실업시장 성건수라든가 지금 마켓 종합 구매관리 지수 등등이 있었지만은 22 통화정책 회의와 그 다음에 어제 또 있었던 그 12시 반에 있었던 옐런 의장의 발언 등에 의해서 오히려 어제는 경제 지표보다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이 어제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강세를 보이던 달러가 굉장히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래서 어제 키포인트는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은 오늘 있을 오펙 회의, 정례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달러 약세와 함께 유가의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줬다는 것이 어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제 해외 선물 매매에서 주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저희가 이제 10시에 매매를 시작했는데요. 10시에는 이제 크루드 오일이 골든라인을 위로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40.65에 일단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매수 목표가는 4.18과 4.27, 4.38을 잡았었는데 일단은 짧게 그 다음에서는 4.85 정도의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고 나서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40.80에서 청산을 했고요. 10시 지나고 나서 이제 9시 45분에 발표됐던 유로존의 기준금리 그리고 10시부터는 10시 반부터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과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10시부터는 유로화에 대해서 먼저 매수를 받습니다. 유로화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10시 6분에 0702 상승 3차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유로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수를 보았고요. 여기서 40틱이 뛰어난 40틱이가 올라간 0740 구간에서 수익 청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일단은 청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또 10시 17분의 흐름을 보면은 아직 지금 드라기 총재의 발언 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이나믹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10시 17분에는 유로의 골드라인이 이제 이탈하면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목표 잡고서 0710의 매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후 보시는 것처럼 레드라인의 지지를 확실히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0시 반에 드라기 총재가 연설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유로화의 움직임이 엄청난 흐름이 나왔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 움직였던 모습인데요. 1차 진입에서는 유로화가 골드라인 돌파하는 흐름,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0670에서 매수를 들어갔고요. 1차 청산은 무려 0729 구간에서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50틱 정도가 움직였었죠. 그리고 나서 2차는 박스권을 돌파한 0730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무려 80틱이 상승한 0810 구간에서 단기 저항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 수익 청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닌데요.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골드라인에서 지속 횡보하던 흐름이 이제는 다시 상승의 흐름이 나와서 0800에서 매수했던 흐름이 이제는 0890 구간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와서 자동 라인 생성 후에 수익 청산했던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고 이제 그 10시 17분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시 반에 넘어가서나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12시에 지표가 발표가 됐었고 12시 반에 이제 ISM 비대조업 지표 발표가 있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지금 옐런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옐런 의장의 발언은 지난번에 나왔던 발언은 약간 한 번 더
반복했다 정도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일단은 유로가 골든라인 돌파하면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0800 구간 매수가 들어갔었고요. 0870 구간에서 매도 시그널과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유로화 흐름은 거의 200포인트, 200틱 정도 가까이가 움직였었고요. 평소에 매매하던 구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제 포인트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과 시스템을 잘 활용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굉장히 소중한 날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도 함께 전해주시죠. 예, 오늘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고용과 그리고 물가인데요. 고용에 대한 지표가 바로 나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판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 보여주었던 지표들, ADP 민간 고용 변화율이라든가 어제 나왔던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손건수 등등은 약간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치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래서 미국의 고용 보고서 자체도 예상보다는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10월 달에 고용 보고서라는 것은 연말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감안한다면 11월 달 고용치는 예상치 정도는 20만 건 정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예상치 정도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지금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몇 시 몇 분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오늘 열리고 있는 이제 오펙 정례 회의가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오펙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감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느냐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최대 지금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금 사우디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공급 과잉 논란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란을 비롯해서 사우디가 감산에 합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유가가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굉장히 정반대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그 사우디가 지금 감산에 대해서 제시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흘려지긴 했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가 감산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이미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단은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공급 과잉에 대한 것을 좀 눌릴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지켜보시면서 오늘 이제 10시 반에 밤 10시 반의 지금 이제 고용 보고서 흐름과 오펙 정례 회의에서의 감산 여부에 따라서 매매를 하신다면 오늘도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문형님. 네, 감사합니다.